통증 해결사 진통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데 진통제 제대로 알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진통제 없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방요법을 공개합니다. 모든 여성의 적 자궁근종. 골다공증, 유방암과 함께 여성 3대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궁근종의 원인과 치료법, 생활 속 예방법까지 건강뉴스 돋보기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네, 두통, 치통, 요통, 생리통까지 각종 통증의 진통제를 많이 의존하시고 그거를 해결로 방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약사와 의사에게 상담을 하지 않고 광고 문구를 보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600억 알 정도가 소비가 된다는 그 진통제의 원조격이죠. 아스피린도 그 부작용으로 구토, 두드러기 그리고 복부 통증을 동반을 한다라는 기사 다들 접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청이죠. 이 FDA에서는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통제를 복용을 하면은 심각한 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오늘요, 이 진통제의 부작용, 그리고 진통제를 드셔야 한다면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요, 글쎄, 이틀에 한 번씩은 진통제를 복용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정한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달고 사는 주부 정한나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오늘은 저희가 좀 알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 약학대학의 정성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정한나 주부님. 이틀에 한 번씩 진통제를 드셨다고요? 어떤 종류를, 어떤 이유로 드셨어요? 머리가 자주 아파서요. 네. 그리고 또 체해 있거나 그럴 때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먹은 편이에요. 두통에 의해서. 참 이 진통제 하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흔히 복용하는 그 진통제들도 보면은 소염 진통제도 있고 또 해열 진통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류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일단 진통제의 경우는 이제 마약성과 비마약성으로 이제 구분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몰핀 같은 경우는 마약성이 되겠고, 네. 저희가 잘 아는 아스피린 같은 건 이제 비마약성이 되겠죠. 또 비마약성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해열 진통제와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로 구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열 진통제의 경우는 말 그대로 열을 낮춰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의미가 되겠고, 거기에는 또 하나 성분이 하나인 단일 성분제도 있고, 네. 성분이 두세 개가 섞여 있는 복합 성분 진통제가 있습니다. 거기 제품의 예로서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펜잘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소염 진통제의 경우는 말 그대로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할 경우, 저희가 이제 쓰는 경우를 소염 진통제라 표현을 하는데, 물론 소염 진통제의 경우도 해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편리상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 소염 진통제의 경우는 다시 단일 성분이 있는 아스피린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 성분이 있는 것들도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아스피린이나 브루펜 시럽 같은 경우, 낙생 같은 것이 소염 진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두통, 생리통, 요것만 해도 해열 진통제를 먹어야 할지,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할지 잘 네. 모르겠어요. 네네. 네,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 생리통이나 이렇게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경우 소염 진통제가 좋겠고, 네. 단순하게 이제 열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굳이 소염 진통제를 쓰실 필요는 없고, 해열 진통제를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자, 이 진통제 잘 사용하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 또 잘못 사용을 하면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좀 깊이 새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통제에 관한 첫 번째 궁금증 건강충전 Q&A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영어 동창회에 다녀온 그녀가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이유는 작골물 고마워. 아직 풀리지 않은 숙취 때문. 교소주 석 잔 마셨다면서
누가 보면 3잔이 아니라 3병 마신 줄 알겠다. 머리 아파. 안 되겠어. 저 서랍장에 진통제 있거든. 좀 갖다 주라. 뭐야, 진통제? 얘가. 술 마시고 먹는 진통제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 몰라? 아파 얘. 머리 아플 때 먹는 게 진통제인데. 도대체 왜? 왜냐하면 술 마시면 먹는 진통제가 간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이지. 술 때문에 괴로운 간이 진통제 때문에 더 괴롭다 이 말이야. 못 믿겠으면 물어볼까? 술 마시면 먹는 진통제의 진실.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네, 술 마신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서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근데 간의 손상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걱정을 하신다라는 질문이세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의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 첫 번째로 통과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질들은 모두 해독시켜주는 기관이죠. 따라서 특히나 이제 진통제 성분 중에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단일 성분 진통제나 혹은 복합 성분 진통제의 경우는 특히나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술이 취했거나 술을 마신 후에 이제 그러니까 두통이 심한 경우 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드시면은 간에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1년에 거의 3만 건 이상이 이 성분과 관련된 간 독성 같은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두통이 있을 때 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술 마신 다음 날이 아니고요. 평소에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을 경우에도 간의 손상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간에 문제가 있거나 하루에 술을 두세 잔 드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한 최근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의 경우는 하루에 4g 이상을 먹어도 문제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타이레놀의 경우는 한 알이 500mg입니다. 그럼 2알 먹으면 1g이죠. 예, 예. 그러면 4번만 먹어도 4g이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그것이 이제 간에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4g을 3g까지 줄이자고 하는 보고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선생님, 저는요, 진통제를 먹을 때 어떤 약을 먹으면은 위가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위장장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특정한 성분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간 독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위장장애가 있거나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있냐고 하는 질문이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장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위궤양 환자라든가 과거에 또 술, 담배가 과다한 분들 혹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균에 감염된 분들 이런 분들은 역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복합 성분 진통제의 경우도 심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심장이 막 빨리 뛴다든가 네. 이제 심계항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진